네, 안녕하세요. 가상 면접 사례로 알아보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책의 12장 채팅 시스템 설계 발표를 진행할 김규현입니다. 먼저 어, 장은 이제 대규모 사용자가 있는 채팅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데, 채팅 시스템은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인스타 DM 같은 것들도 있고, 개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볼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파트를 좀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면서 추후에 한번 디벨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요구사항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채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면접관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요구사항 부분은 아래 정리된 형태입니다. 먼저 채팅은 1대1만 지원하나 그리고 그룹 형태를 지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시스템은 웹으로 동작을 하는가 앱으로 동작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트래픽은 어느 정도 있고 채팅 외 기능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각 채팅당 메시지의 길이 제한은 얼마나 있고 끝과 끝 사이 암호화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채팅 이력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선 결국 결론을 낸 거는 이제 응답 지연이 낮은 1대1 채팅을 하면서 최대 100명까지 참가가 가능한 그룹 채팅을 가능하게 해라. 그리고 채팅 외의 기능으로는 사용자의 접속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과 어, 웹 그리고 어플이 동시에 이제 되는 기능,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메시지가 왔다라고 푸시가 되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1일 동안 사용하는 사용자는 5천만 명으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디테일한 채팅 시스템을 설계하기 이전에 이제 개략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해보면 먼저 채팅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고 무상태 서비스와 상태 서비스, 그러니까 채팅 외의 기능들이 있을 테니까 이를 나누는 작업, 그리고 규모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채팅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어, 메시지 데이터를 구조화할지를 조금 정해봐야 합니다. 먼저 채팅을 주고받을 방법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폴링과 롱폴링, 그리고 웹소켓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책에서도 간단하게 다루고 이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다른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 조금 보면서 살펴보면은, 먼저 폴링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어, 그 즉시 이제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롱폴링의 경우는 특정 시간 동안 이제 메시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있다면은 그 메시지를 반환을 받고 없다면 이제 타임아웃이 나는 어,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웹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HTTP로 핸드쉐이크를 한 이후 이제 웹소켓이라는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는 이제 커넥션이 종료되기 전까지 클라이언트 서버가 자유롭게 샌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약간 순서가 살짝 깨지긴 했네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폴링이나 롱폴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리퀘스트를 서버에게 보내기 때문에 5천만 명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좀 부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웹소켓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상태 서비스랑 상태 서비스를 나누어야 하는데, 채팅 시스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회원 기능이나 로그인하고 친구를 만들고 이런 기능들은 무상태 서비스로 두고, 이 채팅을 하는 기능, 그리고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 확인하는 기능 같은 경우를 이제 상태 서비스로 두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규모 확장성을 좀 고려를 하면은 일간 사용자가 지금 5천만 명이기 때문에 규모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고려를 해야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무상태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로드 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이제 상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서버를 하나 연결을 받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웹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장소 고르기인데,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RDB와 NoSQL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우리 시스템이 어떤 작업을 위주로 하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채팅 시스템은 이제 채팅 내용을 저장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채팅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선 뭐 특정 날짜에 채팅을 한 내용 혹은 특정 내용을 담은 채팅 메시지를 검색하는 기능들이 있고, 읽기와 쓰기 비율이 1대1로 쓰기 비율이 굉장히 또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에서는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키밸류 타입을 조금 추천을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좀 작성을 안 했는데, 뭐 디스코드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키밸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평 확장에도 유리하고 접근 지연 시간도 낮고 라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해 본 시스템 중에 이제 메타모스트 경우엔 또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뭔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략적 설계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을 정하면은 이제 앞선 요구사항에서 1대1 채팅과 그룹 채팅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메시지의 경우는 이제 수신자와 받는 사람, 보낸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둘 다 있어야 하고,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룹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상세한 설계를 진행을 해보면 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고려를 해보는데, 먼저 말하면 이제 서비스 탐색하고 메시지 동기화 작업, 그리고 접속 상태를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서비스 탐색을 먼저 보면은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웹소켓으로 통신을 하는 상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 하나의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지속적인 통신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서버 중에서 어떤 애를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서비스 탐색입니다. 서비스 탐색은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위치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는데 로드 밸런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좀 봉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이제 아파치의 주키퍼 같은 경우가 있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레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마찬가지의 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API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 탐색을 통해서 적합한 채팅 서버 혹은 뭐 접속 상태 서버의 주소를 리턴 해주면은 사용자는 해당 서버랑 이제 웹소켓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를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채팅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채팅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1대1 채팅방과 그룹 채팅방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경우에 이제 메시지 브로커, 뭐 메시지 동기화 큐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1대1 채팅부터 보면은, 그룹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아키텍처가 간단한데,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채팅을 날리면 채팅 서버에서는 이제 아이디 생성기에서 메시지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얘를 메시지 동기화 큐, 그러니까 자기 채팅 서버가 아닌 채팅 서버에게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 동기화 큐의 값을 전달해주고 얘를 키 밸류 저장소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사용자가 접속을 했다면 걔랑 연결된 채팅 서버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푸시 알림 서버에게 보내서 해당 사용자에게 뭐 FCM이나 뭐 애플 APN 같은 외부 서드 파티에게 전달해서 알림을 보내주도록 합니다. 이 파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했던 게 이제 큐에서 이제 DB에도 저장을 해주고 이제 접속 상태도 파악을 해주고 좀 보내주는 듯하게 그려져 있어서 어, 큐에는 딱히 그런 기능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가 있거나 뭐 채팅 서버에서 이런 분기를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단말 메시지 동기화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앞서서 요구사항을 보면은 그 웹도 되고 뭐 앱도 되고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서 자기가 받았던 마지막 메시지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메시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조회해가지고 읽지 않은 부분들을 전달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단말 메시지 동기화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룹 채팅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앞서서는 이제 1대1이었기 때문에 메시지 큐에 바로 보내면 되는데, 이제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용자 ABC가 있다면, A가 보내면 이제 B랑 C에게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는 각자가 자기가 받을 메시지 큐를 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림은 따로 그리진 않았지만 A, B, C가 있다면 각자 A 메시지 큐, B 메시지 큐 이렇게 두고 어, A가 메시지를 보내면 B, C에게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접근을 하면은 자기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룹에 사람이 너무 많다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N개 복사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요구사항에서는 결국 그룹이 100명까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접속 상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접속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하트비트를 계속 보내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어, 하트비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상태를 온라인으로 만들고 로그아웃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경우를 사용을 했는데 인터넷이 끊기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돼서 예를 들어 터널을 지나가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한 번씩 연결이 끊기면은 계속 팔았다가 껌했다가 팔았다가 껌했다가 약간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박동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박동 시스템을 좀 알아보자면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박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가 지났는데 박동이 오지 않는다면 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조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책의 예시에서는 5초마다 한 번씩 박동을 전달하고 얘가 30초 동안 오지 않으면 좀 오프라인 상태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전달하냐라고 해서 예시를 좀 보면은 사용자 A와 B, C, D가 친구 상태라고 하면은 뭐 A, B 뭐 메시지 큐, AC 메시지 큐, 뭐 AD 메시지 큐가 있어서 각각의 메시지 큐에게 이제 박동을 보내고 어 이제 구독자들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온인지 오프라인인지 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파트를 보면서 그냥 A 메시지 큐를 만들고 이제 BCD가 그 A만 구독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1대1 그룹 채팅을 지원하는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뭐, 채팅 외에도 이미지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던가, 뭐, 동단 간 암호화, 그리고 캐싱, 뭐, 로딩 속도 개선, 그리고 뭐, 메시지 재전송 등의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발표를 마치겠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재영님. 박동 관련해서 질문이 네네네. 있는데, 그 네. 기존 소켓을 이용하면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잠깐씩 끊기면 바로 끊겨서 오버헤드가 커서 박동을 사용한다고 해주셨는데, 박동도 결국에는 어떤 리퀘스트 형태로 전송을 하는 것인지, 뭐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박동은 이제 챗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메시지 큐로 이제 보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채널 A, B, A, C, A, D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 메시지 큐한테 나 살아있다. 이렇게 박동을 보내면은, 이제, 뭐 이 그림에서는 사용자 B, C, D 이 3마일로 나와 있는데, 얘를 구독하고 있는 또 A, B, C랑 연결돼 있는, B, C, D랑 연결돼 있는 그런 서버가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를 좀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음.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채팅 서비스 이외에도 이 접속 상태에 따른 메시지 큐가 따로 있는 게 맞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